자, 그렇다면 이 두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참 다양한데 원인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너무 막연한 질문일까요? 막연하죠.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한 번은 두통을 겪는다고 하고요. 성인 남녀에서 반 정도가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통은 증상이기도 하고 병명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뇌종양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아주 심각한 병들을 먼저 의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심각한 원인에 의한 두통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어요. 어떤 특정한 질병에 의해서 두통이 생기는 것을 2차성 두통이라고 하고,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1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두통은 자체로도 질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통을 금방 원인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아무래도 조금은 좀 예민한 분들이 두통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두통의 원인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약 300여 가지 이상이다라고 확인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뇌종양이나 뇌출혈이나 또는 뇌경색이나 뇌염, 뇌수막염 같이 어떤 특별한 질환, 원인에 의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2차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이런 2차성 두통에는 감기로 인해서도 오는 두통, 또 열이 나서 오는 두통, 또 약물에 의한 두통, 또 알코올에 의한 두통도 이런 2차성 두통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특별한 원인을 못 찾는 경우를 우리가 1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은 진단이나 치료나 예후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통이 1차성 두통인 것 같은데요. 1차성 두통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요? 네, 이 1차성 두통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두통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CT나 MRI를 찍어서 뇌 안을 쳐다봐도 또는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도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1차성 두통을 우리가 이제 크게 구별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주로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집성 두통, 또 이 외에도 원인 미상의 두통까지가 이렇게 1차성 두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1차성 두통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죠. 네, 우선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 편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박동에 따라서 두통이 느껴지는 이 박동성 두통이 특징적입니다. 이런 편두통은 뇌 주변에 혈관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이상과 연관이 있어서 혈관성 두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편두통은 긴장성 두통과 함께 가장 흔한 1차성 두통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은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뇌로 올라가는 혈관의 이 확장에 의해서 혈류가 많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두통이 유발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편두통의 기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편두통부터 자세히 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편두통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발작성 두통을 말하고요. 이 관자놀이 주변이 쥐어짜듯이 아파집니다. 두통이 시작되면 4시간에서 72시간까지 지속이 될 수 있고요. 시도 때도 없이 극심한 통증이 반복됩니다. 또 맥박이 뛰듯이 욱신거리고요. 주로 머리 한쪽에 치우쳐 있고 구역질이나 구토 또는 빛이나 소리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긴장성 두통은요. 우선 스트레스나 정신적 긴장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요. 뒤통수나 목 뒤쪽이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이 오고
오전보다는 오후에 증상이 더 심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두통 발작으로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군발성 두통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발생이 되고요. 한쪽 눈과 그 주변을 꿰뚫는 듯한 통증이 특징적이고 1차성 두통 중 통증이 가장 심합니다. 또 청년이나 장년기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스트레스 등이 주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런 이 세 가지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성 두통이 1차성 두통의 가장 흔한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그렇지만 이런 1차성 두통이 나타나면 진통제 먼저 찾거든요. 네. 이 두통약, 이 과남용이 좀 이렇게 우려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편두통 환자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29% 정도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통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희귀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데요.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병원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두통약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약국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두통약이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두통을 특별히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아유 오늘 한 번쯤 뭐 약 먹으면 좋아지겠지 이런 쉬운 생각으로 두통약을 먼저 찾기 때문이라고 확인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이 두통약도 나이나 성별이나 또는 이 두통의 양상에 따라서 구별해서 드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두통약 복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요. 이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시작되면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두통약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통이 초기에 시작됐을 때 이대로 넘어갈까? 아이 넘어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거 또다시 나를 아프게 할 거야 라는 의심을 먼저 가지시고 시작되자마자 두통약을 복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두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진통제를 드시는 거죠. 사실 두통약이라는 게 진통제인데 단일 성분의 두통약, 진통제를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진통제는 이 대륙별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두통약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유럽 쪽에서는 이부프로펜 계통의 두통약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일 성분의 두통약을 선택하시면 두통을 조금 더 확실하게 치료받으실 수가 있고 좋아질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런 두통약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죠. 또 증상에 따라서 진통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몸에서 열이 나면서 두통이 동반돼 있을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염증이 있으면서 또 근육통 같은 이런 증상이 같이 있으면서 두통이 동반됐을 때는 소염 진통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해열 진통제나 소염 진통제는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약간의 구별법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노인이나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진통제, 소염제, 해열제 이런 것들을 드실 때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통 중에는요, 경추성 두통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추성 두통은 어떤 두통일까요? 이 경추성 두통이라는 것은 이 경추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씀을 드리려면 목뼈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바로 요 목 뒤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목뼈죠. 이 경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두통을 우리가 경추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경추성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경추성 두통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경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외상이라든지 목 디스크라든지 또는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있다든지 또는 목에 운동이 잘 안 되거나 운동 부족일 경우에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사실 만성 두통 환자 중에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이나 군집성 두통이 아니면서 이런 경추랑 연관된 두통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증상이 잘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추성 두통을 의심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사고가 아닌 이상 잘못된 자세에서 발생하는 두통 같은데요. 이 경추성 두통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경추성 두통은 만성적인 두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경추성 두통은 경추랑 연관된 것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는 간헐적인 통증이 주 원인인데요. 특징을 살펴보면 뒷목이 뻐근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속이 불편하면서 구토가 동반될 수 있고요. 뒷머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앞, 옆, 눈 주변까지 번질 수 있고 어지럼증이나 손저림, 어깨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사고 후유증이 아니라면 생활 속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두통은 원인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2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병변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두통을 증상만 가지고 1차성이다, 2차성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도 없고요. 일반인은 더더욱이 어렵겠죠. 그래서 두통이 일시적이 아니고 조금 장기간 지속이 된다면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뇌 속의 병변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CT나 MRI 같은 이런 방사선학적인 검사도 필요하고요. 또 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뇌척수액 검사 같은 검사도 상당히 중요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1차성, 2차성을 확실히 모르고 내가 앓고 있는 이 두통이 장기간으로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두통이 심하다고 해서 바로 병원을 찾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도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났을 때 이 병원을 꼭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꼭 있죠. 예. 그래서 두통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을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새로운 형태,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바로 병원 가셔야 되고요. 두통이 수일에서 수주간에 걸쳐서 점점 심해지는 경우, 또 과로나 긴장이나 또는 기침이나 용변 후에 갑자기 두통이 나타났다. 이럴 때도 병원을 꼭 가셔야 됩니다. 또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난 이런 두통 처음 봤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 가시면 좋은데요. 행동이 이상해졌다든지 졸린다든지 의식이 자꾸 소실이 된다든지 기억이 안 된다든지 할 때 가셔야 되고 발열과 구토가 동반됐을 때 또 운동이나 감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둘로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도 가셔야 되고 잘 반듯하게 걷지 못하겠다, 균형을 못 잡겠다 싶을 때는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두통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추신경, 뇌와 연관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증상들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정말로 아플 때는 먹는 것도 신경을 좀 잘 써야 하는데요. 두통이 심한 경우에는 피해야 할 음식들이 좀 있을까요? 있죠. 두통을 더 심하게 만드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티라민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음식은 두통 환자들은 좀 피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있는 것은 우선 치즈나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데 아주 많이 들어있고요. 또 적포도주, 또 유제품, 견과류, 또 소금이나 토마토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티라민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카테코라민이라고 하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이런 성분을 만들어내는 주성분이기 때문에 두통 환자들이 이 티라민이 많이 들어있는 걸 드시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면서 두통이
더 극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음식들을 피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그 일상에서 좀 두통이 생겼을 때 딱 두통약을 먹을 때 물이 없으면요. 커피라든지 주스가 있으면 그냥 두통약과 함께 먹거든요. 네. 안 좋은 행동이겠죠? 그럼요. 절대 안 돼요. 네, 사실 카페인은 이제 두통을 조금 쉽게 해결해주는 성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가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통약, 이런 약물을 드실 때는 맹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건강 톡톡 오늘 이렇게 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통이 있을 때 커피를 마시면 조금 낫는 느낌이 드는데 두통에 커피가 안 좋은 건가요? 예,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사실 두통, 통증을 줄여주는데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두통약들도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가시면 그런 두통약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같이 드시는 것은 두통을 해결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습관적으로 이를 악물거나 잘 때 이를 가는 것도 두통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턱관절과 두통도 관계가 있나요? 하셨어요. 그럼요. 턱관절과 두통은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이 턱관절을 강하게 하면 이 뇌를 싸고 있는 이 혈관 또는 근육도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뇌를 싸고 있는 근육의 긴장은 긴장성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갈거나 턱관절을 강하게 긴장하는 것은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저는 식사를 걸으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 공복감과 두통이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죠. 우선 우리 몸속에 당분이 떨어지게 되면 이 당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근육이나 지방을 태워서 당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호르몬들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인슐린 같은 호르몬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중추신경계에 자극이 돼서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두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